안녕하세요. 역시포 CNS의 권민수 차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채팅 기반의 워크스페이스 첫 번째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해서 총 3가지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 내용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쓰기 위한 협업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이것을 첫 번째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실제 팀즈 데모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어떻게 좀 쓰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급 팁이라든지 아니면 슬랙이라든지 다른 그 협업 도구와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해서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팀즈가 속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은 오피스 365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채팅 기반의 업무 스페이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팀즈는 채팅 기반, 보통 카카오톡이라든지 라인 같은 메신저들을 많이 좀 떠올리실 텐데요. 채팅이 되는 거는 팀즈의 일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업무 스페이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업무 스페이스 공간 자체를 허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협업을 위한 허브를 제공해주는 도구이다 라고 먼저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화면 장표를 보시게 되면 오피스 365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오피스 365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팀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아웃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메일과 일정을 담당하는, 보통 잘 알고 계시죠? 오피스 제품군에 있는 아웃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서버는 익스체인지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그 익스체인지 서버 기반의 오피스 365에서는 익스체인지 서버 온라인이라고 하는 사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익스체인지 서버를 통해서 메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팀즈 이전에 사실은 좀 많이 알려져 있었던 제품이죠. 스카이프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스카이프는 해외 영상통화를 하시거나 국내에서 리진이 좀 떨어져 있는 원격지에 있는 영상회의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셨었는데, 팀즈가 그 스카이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영상회의나 컨퍼런스 콜 같은 전화회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느낌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서 동시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피스 365 프로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죠. 오피스 제품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인 부분은 동시 편집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존에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각각 사용자들이 작업을 하시고 그 작업한 내용을 익스체인지 서버나 아니면 기타 웹메일 등을 통해서, 또는 그룹웨어 메일이 되겠죠. 메일에 첨부를 하고 그것을 협업할 수 있는 TFT나 아니면 내부적인 협업팀과 서로 상호 간에 교류를 하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첨부 파일로 넘기고 하다가 마지막에 최종 매니저분께서 취합을 해서 최종본으로 하는, 이제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협업 방법으로요. 근데 오피스 문서 자체가 오피스 365 안에서는 동시 편집이 가능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A라는 사용자가 굳이 본인이 편집하고 있는 공간, 이 공간에서 끝나고 나서 다음 사용자한테 넘길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A라고 하는 시트는 A라는 사용자, 그리고 B라는 시트는 B라는 사용자가 동시에 해당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첫 번째 사용자가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문서를
뭐 열람할 수 있거나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버전 관리를 해야 되는 그 히스토리 때문에 다음 사용자가 자기의 순번을 기다리는 이제 이러한 사항들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가실 것 같은데, 그럼 버전 관리 같은 것들은 과연 되는 거냐? 뭐 동시에 편집을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되는 거냐라고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항상 기준은 이제 최종 사용자 기준으로 해서 버전 관리가 되고, 해당 버전을 통해서 일자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체크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보고 계시는 것은 사이트와 콘텐츠 관리, 즉 쉐어포인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 한국에서는 문서 중앙화 솔루션 또는 KMS, LMS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익숙하신 용어이실 텐데,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웹 파일 서버 같은 것들을 우선 첫 번째로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일들을, 그리고 이미지들, 이러한 것들을 모아놓고 서로 공동 편집을 한다든지 공유를 한다든지, 그리고 권한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야머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업용 소셜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상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페이스북을 기업 내부용으로 인베디드화 한 거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각각에 대한 특색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사례가 나와 있고요. 마크 앤 스펜서라고 하는 오피스 365의 팀즈 활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게 되면 아웃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신 배포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야머 같은 경우는 업무 관련 관심사에 기반한 커뮤니티, 즉 페이스북 같이 여러 가지 좀 트렌디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야머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가 되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의 협업을 할 수 있는 허브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프는 화상이나 전화 및 미팅을 주력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쉐어포인트 같은 경우는 공유된 파일에 대한 라이브러리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협업을 할 수 있는 저장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안에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즈 같은 경우는 채팅 기반의 워크스페이스다라고 앞장표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협업에 적합한 소통 환경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팀워크를 위한 허브, 그리고 각 팀을 위한 커스터마이제이션, 각각에 대한 사용자 정의에 대한 본인의 UI 구성들, 그리고 필요한 도구들을, 협업에 필요한 도구들은 모두 다 다르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허브 공간에서 자신의 스타일대로 쓰면서 서로 상호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UI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안팀이 신뢰하는 보안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협업에 적합한 소통 환경입니다. 오른쪽 보시는 것이 이제 팀즈의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언제나 필요한 콘텐츠와 채팅 기록을 볼 수 있다 라고 한 줄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카카오톡 같은 것들을 쓰시다 보면 카카오톡에서 기존에 대화했던 이력들이 대화방을 나가거나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팀 내에 있었던 대화 기록은 물론이고, 만약에 새로운 멤버가 팀에 조인을 했을 경우에 그 해당 조인한 신입 멤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이력까지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여러 가지 채팅 기록을 계속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 공유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팀 채팅과 할 일 목록은 전체 팀에도 공유가 된다. 당연한 부분일 텐데, 그 채팅에 있었던 부분과 여러 가지 워크스페이스 기반의 협업을 했었던 이력들은
전체 팀에게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두 번째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 채팅하는 공간과 팀이 협업하는 공간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팀끼리 또는 1대1로 대화를 해야 될 경우에는 소규모 그룹 대화에서 개인 대화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이 필요할 경우에는 채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팀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경우에는 팀 공간 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프 비디오 콜을 이용해서 실시간 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영상회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격지에 대한 영상회의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영상회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이든 아니면 PC의 웹 환경이든 모든 환경에서 환경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팀워크를 위한 허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브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요. 그냥 작업 공간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채팅, 콘텐츠, 사람 그리고 툴이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퀵하게 접근해서 빠르게 캐치하고 업무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포인트, 그리고 원노트,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 등과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업에 필요한 저장소라든지 아니면 미팅 노트, 그리고 영상회의 기능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오피스의 다른 문서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과 같은 문서들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팀을 위한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탭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탄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탭이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자주 사용하시는 문서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챗봇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봇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획득하거나 아니면 빠른 실행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드파티 툴을 통해서 오피스 365 커넥터를 연결을 하시게 되면 쉽게 해당 툴과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디벨로퍼 프리뷰라고 하는 API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커스텀으로 개발하실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텐데요. 팀즈는 오피스 365 제품군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의 컴플라이언스 표준을 지원하고 있고 모든 환경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하는 다중단계 인증을 통해서 향상된 인증 보안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고객 개인 세이프 가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팀즈 내에서 있는 기능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총 4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가운데까지 포함하면 5가지가 될 텐데, 먼저 그 익스체인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쉐어포인트, 야머, 그리고 원드라이브, 스카이프 이렇게 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순서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각각의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UI를 좀 살펴볼 텐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모임이라고 하는 UI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고 해당 일정에 참가를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어떤 걸로 참석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 스카이프 모임 또는 팀즈 모임을 참가 버튼만 누르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굉장히 간결한 그리고 간편한 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아웃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익스체인지 서버의 그 일정 부분과 같이 동기화되어서 싱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체인지에 있는 아웃룩에 있는 일정과도 같이 공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이제 채널별로 전자메일 주소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사용자와도 팀즈로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쉐어포인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팀에 여러 가지 팀들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일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성이 됩니다. 이 파일이라고 하는 공간은 쉐어포인트의 팀 사이트 공간과도 같다, 문서 라이브러리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팀을 생성하게 되면 팀의 쉐어포인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탭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공유되는 모든 파일은 해당 쉐어포인트에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에 스카이프를 쓰고 계셨던 사용자와도 대화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이 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커넥터를 통해서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야머에 소속되어 있는 그룹에서도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 탭의 개인 채팅창에서 공유되는 모든 파일들은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공간에 저장이 되고 자동으로 채팅 상대에게도 공유 권한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팀에 대한 쉐어포인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채팅에 있는 원드라이브에 대한 개념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직접 UI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업무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팀에서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해서 5가지 업무 시나리오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영업 부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 부서, 프로젝트 관리 부서, 엔지니어 또는 개발 부서, 그리고 고객 지원 부서, 헬프데스크 업무를 하는 이러한 5가지 팀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는 시나리오를 각각 적용하셔서 빠르게 소통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별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팀에서 대화창이고요. 트레드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댓글 다는 형태로 그리고 즐겨찾기를 하는 버튼들 그리고 삭제 편집하는 기능들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러 가지 장문의 길들도 쓰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사용자들은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상태 체크 메뉴도 보이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이름들도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채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트레드 형식이고요. 보게 되면 확장도 되고 탭 대화 방식으로 해서도 플래너로 해서 일정도 공유하실 수가 있고 또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리치 텍스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장문의 글도 같이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팀즈의 파일 공유 및 관리 기능입니다. 채팅에 있는 곳은 좀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개인용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저장 공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유 권한을 자동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쉐어포인트에 그 파일들이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 입력창에는 파일 드래그 앤 드랍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폴더에서 특정 파일을 클릭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불편하시거나 좀 번거로우시다라고 하시면 기존에 많이 사용하셨던 첨부 기능 클릭 버튼을 클릭해서 공유할 파일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플러스 버튼, 제가 좀 전 장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탭이라고 하는 건데요. 탭을 통해서 탭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오피스 365 제품군들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서드파티 제품군들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라우드 공간, 원드라이브나 아니면 쉐어포인트에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등을 통해서 저장이 되어 있는 위치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탭 추가를 통해서 탭을 열어놓고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파일 옆에 탭으로 설정을 누르셔도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바로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클릭하게 되시면 왼쪽에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이 보이네요.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미리 보기를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확인과 동시에 메시지를 작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상대방과 함께 이 화면을 보면서 채팅을 하면서 또는 대화를 하면서 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영상회의 기능, 이 부분은
팀에서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회의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대화 중인 스레드나 이런 상황에서도 바로 즉시 회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탭 설정된 파일이나 웹사이트를 확인 중에도 회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즉, 뭔가 본인이 업무를 진행을 하시다가 퀵하게 영상회의를 할 경우에 특정 메뉴를 다시 그 해당 위치, 기능을 찾아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바로 영상회의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정 관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봇인데요.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봇과 대화를 하면서 이때가 가능할지 어떨지 여러 가지 제한 내용들을 들어가면서 채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챗봇이고요. 그렇게 되면 원하는 그 일정을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영어만 지원된다라고 명시가 좀 되어 있네요. 다음은 회의입니다. 팀즈에서도 손쉽게 새 모임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팀은 채널 단위로 해서 모임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참가자 지정이 없어도 채널 내 구성원에게 자동으로 일정이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임 예약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특정 일자를 클릭하셔도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 UI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아웃룩에서 캘린더와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웃룩에 있는 일정과 공유를 해서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그리고 인터널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회의 내용이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테스트는 팀즈 모임이고요. 하단에 있는 인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스카이프 모임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부분도 손쉽게 일정 관리를 하고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부 사용자와 소통하는 방법인데요. 외부 사용자에게 채널별로 이메일 주소를 할당하고 전자 이메일 주소를 가져오게 되면 그 외부 사용자와도 팀즈로 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즈 미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자 이메일 주소를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권한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나니머스로 해서 익명의 사용자와 익명은 아니겠네요. 특정 외부에 있는 사용자와 전자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팀즈 모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직 내에 있는 팀 구성원 또는 도메인 내에 있는 사용자와도 별도 권한 관리를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력 관리와 검색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제 메시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협업을 하면서 진행했었던 그 여러 가지 행위들, 메시지에 대한 이력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탭에 사람이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채팅을 하시거나 팀 단위에서 소통을 했었던 이력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세 번째 탭인 파일을 하시게 되면 파일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그 파일 리스트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하는 창이 이제 위쪽에 보이시게 되는데요. 검색은 보시는 것처럼 모든 파일 형식 또는 팀 단위로 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필터 기능을 통해서 구체적인 메시지 또는 파일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의 업무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팀 화면이죠. 팀 화면에서 본인이 자주 확인해야 되는 웹사이트나 문서 같은 것들을 탭 추가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허브 공간에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업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저장 및 기록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룹에 대한 글이나 포스팅해야 되는 주체 등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원하는 내용을 본인의 그 공간 안에서 그 허브 공간 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면은 그 왼쪽에 보이시는 게 채팅에 대한 이력 관리,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 가능한 채팅방 기록들 모두 다 이력이 남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채팅 공간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 화상회의를 언제 했었는지, 내용이 어땠는지, 그리고 다양한 이모티콘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원드라이브에 대한 공간에 대한 화면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워드에 대한 부분을 아예 그냥 메뉴로 노출을 시켜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팀즈에 대해서 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 5가지 직원 유형, 그리고 팀워크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워크 방해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 방해 요소 차단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모든 기업이나 기관 내에서 정책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팀즈에 대해서 개략적인 소개를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 내부적인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이 확립이 되셔야 원활한 그 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부분이 커뮤니케이션 및 공동 작업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팀즈나 아니면 기타 협업 도구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럼 첫 번째 방해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해 요소는 한 팀에서 너무나 많은 개별 도구를 사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서 팀즈 소개를 드릴 때도 팀즈가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한 팀에서 협업을 위해서 어찌 보면 독점이라고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협업을 위해서 한 사람이 모두 작업을 완료하는데 열쇠를 혼자 다 쥐고 있게 되면 다른 팀원들은 그 도구에 대해서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소외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속한 피드백에 불과하고 팀원들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불만만 쌓여져 가는 이제 이러한 업무 플로우가 흘러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서도 잠시 좀 보여드렸지만 팀워크에 필요한 허브 공간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팀워크를 장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업무 성과가 최대 5배까지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통계 자료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 팀즈 및 필요한 문서에 모바일 액세스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룹은 기존의 업무 도구로는 불가능한 업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객 사례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해 요소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비효율적인 가상회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상회의를 활용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인프라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하십니다. 영상에 대한 퀄리티가 좋아야 될 텐데, 음질이 좋아야 될 텐데, 그리고 특정 회의 공간에서 어떠한 구도로 표현을 해놔야 그 상면 차지하는 부분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가 제공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인프라적인 요소들은 대부분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화의 접속 품질이라든지 공간적인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공유를 한다든지 협업을 한다든지에 대한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대부분 해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는 VoIP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PSTN 같은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PBX 기능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부에 있는 그 영상 장비들 또는 통화 장비들과 연기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레가시 디바이스들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고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보다 퀄리티 높은 음질과 영상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그리고 HD 비디오, 그리고 웹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동 시간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웹페이지 및 앱에서 팀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 또는 내부 직원과 상호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줄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팀즈를 사용하시게 되면 사무실을 들락날락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 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긴 메일을 통해서 이력 관리를 별도로 하시지 않으셔도 누가 말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즉시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방해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해 요소는 바로 버전 관리 기능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뭐 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일일이 찾아서 검색을 하실 수는 있지만 별도의 버전 관리가 불가하셨죠. 그래서 뭐 프레젠테이션 초안에서 멋진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거기에 대한 버전 관리를 통해서 팀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거나 하는 기능들을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어디에서든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문서에 액세스를 하고 버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 문서의 공동 작업 그리고 공동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의 파일을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 공간. 뭐 대용량의 파일이라고 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당 최대 5TB까지의 용량을 제공을 하고요. 팀 단위로 봤을 때는 쉐어포인트 공간에서는 기본 1TB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제공되는 채팅 기능들을 통해서 문서의 변경 내용에 관해 논의를 하거나 회사 안팎에 있는 사용자들이 사용 권한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줄로 요약한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당사의 현장 근로자들은 원드라이브에서 문서를 공동 작업하고 공유하며 변경사항이 동기화되고 항상 최신 버전으로 작업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파일을 동시에 공동 작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만하고 일관성 없는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평균 730여 개의 클라우드 기반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앱 중에 약 대부분이 되겠네요. 90% 이상은 엔터프라이즈 앱이 아닙니다. 인하우스 개발을 한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별도의 서드파티 툴을 통해서 일부 개발이 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는 채팅, 회의, 전화 등 여러 가지 기능들, 분산되어 있던 그 여러 가지 모듈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실시간 공동 작업하기 위한 팀원을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포인트와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공유 또는 서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엔터프라이즈 앱, 다양한 앱들이 있을 텐데요. 그 서비스 앱과 접속할 때 사용자 지정이 가능하고 확장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렐로라든지 다양한 앱들과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적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보안 및 규정 준수 표현으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LA라고 표현하는 그 99.9%의 SLA를 보장함으로써 간편하게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사인온, 보통 SSO라고도 부르는데요. 싱글 사인온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로그인할 필요 없이 한번 로그인하게 되면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한 부분을 또 살펴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모든 인력의 절반 이상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화상 통화하거나 문자 전송하거나 공동 작성하는 기능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실시간 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원활하게 팀즈를 통해서 실시간 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가지 협업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직원들의 유형도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오늘날 5가지 직원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각각의 상황별 케이스들도 잠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총 5가지 타입의 직원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빅토리아라고 하시는 분인데 빅토리아는 내 팀의 직원을 20명을 관리하는 매니저 분이시네요. 그리고 2번으로 되어 있는 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르네 같은 경우에는
현장 영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외부 사용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아 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이고요. 웨이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관리자입니다. 그럼 각각의 상황별로 어떠한 업무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빅토리아입니다. 빅토리아는 내 팀을 관리하고 총 20명에 대한 매니징을 하고 계시는 매니저시네요. 그리고 본사에서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력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근무를 하셨고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회사의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관리자이고요. 그리고 유용한 신기술은 이해는 하지만 사실 뭐 활용도에 있어서는 조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인스턴스 메시징, 뭐 채팅이나 쪽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를 밑에 나와 있지만 전자메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사내 인트라넷, 뭐 그룹웨어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이트로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SNS를 통해서 일부 활용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빅토리아라고 하는 분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관리자분이시고 20명을 매니징 하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빅토리아라고 하는 이 매니저분은 젊은 직원들, 팀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본인 자체는 인스턴 메시징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실제 젊은 직원들은 뭐 채팅이라든지 쪽지에 훨씬 더 익숙하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분이 그 빅토리아라는 분이 그 인스턴스 메시징이나 쪽지 같은 그 협업 도구에 좀처럼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로그인을 해도 잘 쓰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사용하시게 되면 젊은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좀 익숙할 거고 팀즈 내에서도 여러 가지 탭 추가라든지 다양한 그 메일 관련된 부분들도 보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허브로서 공유하시게 되면 젊은 직원들과도 익숙하게 소통하시면서 업무 생산성도 같이 향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웃룩에서 팀 채널을 통해서 이메일 스레드를 공유하고 동료들과 급한 사안들을 논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쉐어포인트를 통해서 팀원 간에 협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파일들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기타 자료들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을 팀즈가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찌 보면은 반대 케이스일 것 같아요. 신입사원이죠. 미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1년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크로스라고 하는 그 신입사원은 차세대 직원의 전형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 시대에 성장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없었던 직업군에 종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신기술을 쉽게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조직 도구를 스스로 찾아보고 테스트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업무 패턴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미크로스라고 하는 신입사원은 오후 5시에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신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이후, 퇴근 이후에도 집에서 프로젝트와 이메일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결제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 뭐 모바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PC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단편적으로 봤을 때 메일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업무 이후에도 다양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업무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매주 45시간 이상의 회사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크로스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어느 날 밤 SNS를 스크롤링 하다가 미크로스가 한 경쟁사에서 중대한 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토픽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날 출근을 해서 내부 인스턴스 메시징 문서를 참조하는 대신에 팀즈에 로그인을 해서 필요한 파일들을 찾아보고 컴파일한 다음에 팀원들에게 공유를 해서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팀원 전체가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팀즈에서 직접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고 액세스를 해서 모두 협업을 했고 그 결과 좀 더 좋은 제품,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직장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팀원들과 서로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회의도 포착할 수 있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팀즈에서는 굉장히 애자일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SNS 환경을 해서 토픽이 되었던 부분들도 팀원들과 빠르게 이슈화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르네라고 하는 영업 사원이네요. 현장 영업이라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항상 이동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회사 외부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의 유형입니다. 자주 이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고객과 잠재 고객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나는 외근직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빅토리아 팀에 소속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소속은 아니지만 빅토리아 팀에 있는 많은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료, 클라이언트들,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고 비즈니스 회의가 없을 때에는 사무실에서 빅토리아 팀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잠재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그럼 르네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르네는 일주일간 영업회의에 참석하러 기차 또는 차량이 되겠죠. 이동수단을 통해서 탑승한 이후에 빅토리아 팀과 연결해서 팀즈를 사용을 했죠. 팀즈를 사용을 해서 최신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그리고 자신의 태블릿을 가지고 열린 회의에 참석을 해서 새로운 영업 도구를 검토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자료를 살펴보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채팅창에 다른 팀원들 코멘트를 보기도 하고요. 실시간으로 자신의 피드백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도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현장직 직원들도 손쉽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아입니다. 피아라고 하는 분은 컨설턴트인데요. 여러 가지 컨설팅 업무를 주업으로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까 르네와 마찬가지로 원격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네요. 기한이 정해진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도록 채용된 컨설턴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작업은 모두 보류하고 내년 6개월 동안 해당 프로젝트만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내부 문서와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의 일부를 액세스할 수가 있고 예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항상 액세스하면서 생겼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과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동료들과 소통하는 업무를 하고 있네요. 피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피아는 컨설턴트이고 특정 기간, 프로젝트 기간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야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주로 일을 하고요. 회사 사람들이 시차 때문에 로그오프를 하기 때문에 일에 몰두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나중에 보게 되겠네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요. 그래서 회의에서 보았던 파일들을 이제 받지 못했던 것을 뒤늦게 캐치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을 중단하진 않고 여러 가지 액세스가 허용된 회사 내부의 쉐어포인트 온라인 내부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 공간에서 파일들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었고 액세스할 수 있기만 기다리거나 이제 기존에 썼던 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할 수 있기만을 기다리거나 팀에서 누군가가 그 권한을 줘야지 또는 그 체크아웃을 해야지만 내용들을 열람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팀즈를 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프로젝트 문서에 대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업무에 바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에 대한 위험도도 줄어듭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PM이죠. 프로젝트 관리자 업무를 하고 있는 웨이라고 하는 직원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이는 빅토리아 팀의 팀원입니다. 그리고 약 12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일정 관리, 그리고 위임, 진행률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적들, 트래킹 작업들,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위치의 조직, 내부 또는 외부의 팀원들과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웨이는 그러면 어떻게 협업을 하면 될까요?
대형 프로젝트 계획에 참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곳에 둬야 된다는 사실을 웨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드 문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관련된 머티리얼을 제작을 하고요. 그것을 팀즈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팀즈 자체의 그룹 대화 내에서 그 해당 문서가 올려졌다는 것을 공유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미크로스 같은 그 신입사원들이 바로 문서에 열람을 해서 공동 편집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도움을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쉐어포인트,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빅토리아라고 하는 그 매니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르네라든지 피아 같은 다양한 사람들도 쉐어포인트에 공간을 올려놓게 되면 액세스할 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쉐어포인트에도 뭐 같은 형식으로 해서 올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팀즈에 그 각각에 맞는 권한에 따라서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피아는 본인의 권한에 맞는 문서들을 열람할 수가 있는 거고, 르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면서도 업무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직원별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팀즈가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떠한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업무에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